자, 임대인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이 되면서 이 집주인들이 파산 위기에까지 몰리고 있다. 따라서 이걸 좀 막아달라는 내용으로 이 집주인들이 거리에서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관련된 사안이라고 생각돼서 오늘 관련 내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주인들이 집회를 연 이유는 바로 지난 2월에 정부가 발표한 이 전세 사기 방지 대책에 포함된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전세 보증보험 가입을 좀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는데요. 바로 이 규정 때문에 바로 이 집주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구나 대출까지 막히고 있는 상황에서 이 많은 액수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줘야 되는데 상당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바로 집주인들의 호소 내용입니다. 자, 지금 주택임대사업자들은 이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이 전세가 좀 불안한 시장에서는 이 전세 보증보험 들어주지 않으면 세입자들이 전세로 들어오질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한도가 바로 5월 달입니다. 이번 달부터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자, 우선 보증보험 가입에 앞서서 이 주택의 가격을 산정을 해야 되는데요. 자, 지금까지는 이게 이 감정평가를 최우선해서 평가를 해줬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전세 사기 방지 대책으로 바뀌게 돼서요. 이제 감정평가보다는 오히려 공시가격을 우선적으로 반영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공시가격은 실제 집값보다 많이 낮죠. 그래서 공시가격의 140%를 그 집의 가격으로 인정을 해주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실제 얘기 들어보면 그동안에 받았던 감정평가보다 훨씬 불리한 방식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공시가의 140%를 반영하면 지금까지보다 훨씬 더 낮게 집값이 책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문제는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 집값의 이 전세 가율을 정하게 돼 있는데 그래도 지금까지는 100%를 인정을 해줬습니다. 즉 인정된 집값의 100%까지는 이 전세 보증보험이 가입했는데요. 이게 100%를 올 5월부터는 바로 90%로 낮추게 그렇게 됐습니다. 자, 다시 한번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제 집값은 공시가격의 140%를 반영하고요. 이 140%의 90%까지 전세가율을 적용을 하기 때문에 결국 공시가의 126%까지만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올 5월부터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올해 공시가격이 어떻습니까? 이게 140을 126으로 낮추는 것도 상당히 큰 하락인데 여기에 공시가격은 올해 대폭 하락이 됐죠. 최고 많게 30%까지 공시가격을 내린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보증보험 인정 비율이 낮아진 데다가 공시가격도 크게 내리면서 바로 집주인들이 어려움을 겪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보증보험 한도 축소는 신규의 경우에는 당장 지금부터 적용이 되고요. 5월부터 이미 적용이 됐고요. 갱신의 경우에는 내년 1월 1일부터 그렇게 적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렇게 갱신의 경우에는 다소간의 시간은 있지만 이 세입자를 새로 들여야 되는 이 신규로 계약을 맺어야 되는 경우에는 작년보다 지금까지보다 훨씬 더 낮은 그런 전세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거기까지밖에 보증보험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례 한번 볼게요. 이건 한국일보에서 계산해 놓은 사례를 한번 제가 인용을 해봤습니다. 자, A빌라는 지난해 공시가격이 2억 7,200만 원이었습니다. 자, 그래도 지난해는 뭐 감정평가 적용해서 이 공시가격보다 훨씬 더 많이 인정을 받을 여지가 있었는데요. 설사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했다 그래도 종시가격에 이 140%까지 인정을 해줬던 겁니다. 자, 그래서 140% 적용하면 3억 8,080만 원까지는 보증보험이 가능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전세를 받을 수가 있었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올해 어떻게 됐습니까? 이 빌라의 공시가격은 확 떨어졌습니다. 거의 3천만 원 이상 공시가격이 하락을 했습니다. 거기에 이 공시가격에 인정해주는 비율도 140이 아니라 126%까지밖에 인정을 안 해주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액수는 3억 870만 원. 거의 지난해 비해서 8천만 원 가까이 떨어지게 된 겁니다. 자, 이게 만약 갱신 계약이라 그러면 내년 1월부터 적용이 되지만 신규로 세입자를 구해야 되는 경우에는 당장 적용이 됩니다. 자, 당장 세입자가 나간다고 할 경우에 이분은 3억 8,080만 원 전세 절대 못 받고요. 3억 870만 원, 아마 3억 원 정도 전세를 받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지난해보다 거의 7천만 원, 8천만 원 돌려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런 문제점들을 일찌감치 지적한 영상이 바로 이 썸네일의 영상이었습니다. 한 달 전쯤 올린 영상이었죠. 이 만원 단위로 끊기는 요즘 전세 시장의 이상한 전세가 매물 이야기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자, 한마디로 이 보증보험 한도가 축소된 상황에서 당장 자금이 어려운 집주인들이 그야말로 받을 수 있는 범위까지 뭐 10,000원 단위든 1,000원 단위든까지 전세가를 받으면서 좀 이상한 그런 전세가 책정이 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전한 기사였습니다. 얼마나 집주인들의 자금 사정이 급한지 우리가 좀 미뤄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방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 최근에 이 전세 사기의 심각성을 고려한다 그러면 이 보증보험 요건 강화하는 것을 반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전세 세입자들의 이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줘야 될 것들은 집주인들의 의무고 또 우리 정부가 꼭 지켜줘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전세 세입자들의 이 보증금 안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라고 한다면 이 집주인들의 어려움을 좀 이해해서 이 부분을 정책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열렸던 그 임대인들 집회에서 요구했던 게 크게 세 가지라고 하더라고요. 자, 우선 이 임대차 3법 개정을 요구를 했습니다. 자, 우선 임대차 3법에서 이 계약갱신 청구권이 문제가 되죠. 이 세입자들에게 계약갱신 청구권을 인정을 해주면서 이 계약갱신권을 행사했을 경우에 세입자들이 중도에 해지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줬습니다. 이 부분이 좀 법적으로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은 저희 영상에서도 한번 올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도 좀 국회 차원에서 향후에 좀 논의해봐야 될 이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이번에 조정되는 이 전세가율, 지난해까지 100%를 인정해줬다가 올해부터 90%로 낮추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임대인들이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전세 사기가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마 정부가 쉽게 결정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세 번째 부분, 집주인들이 요구하는 세 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부가 좀 전향적으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 전세 세입자들에게 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을 받을 때는 현재 대출에 큰 걸림돌이 되는 게 바로 DSR이죠. 이 DSR을 완화하거나 없애줄 수는 없겠느냐 하는 그런 요구입니다. 자, 이 DSR 규제라고 하는 게 이 은행들의 건전성 규제 대책으로 나온 거였죠. 그래서 사실 쉽게 이렇게 완화해주거나 흔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만 현재처럼 집주인들이 아주 극단적인 어려움에 빠진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게 세입자들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려는 목적이라고 한다면 조금 완화하는 그런 쪽으로 정책을 펴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저희는 지금까지 이 5월부터 시작되는 이 전세 보증금 보증보험 한도 축소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